파워리프팅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보디빌딩과의 비교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중량충이니 자극충이니 하면서 서로 놀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운동이 소용없느니, 효율이 떨어진다느니 헐뜯기도 하면서요. 물론 지금은 어느 정도 그 비교적인 부분이 덜해지긴 했지만 여전하긴 하니까요. 이렇게 보디빌딩과 파워리프팅의 우위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세하게 따지고 볼 필요도 없이 각 종목의 궁극적인 목표가 다르잖아요. 보디빌딩은 몸을 크고 아름답게 만드는 신미성이 주가 되는 종목이고, 파워리프팅은 고중량을 드러내는 걸 목적으로 하는 기록성 종목이에요. 파워리프팅 경기에서 선수 몸이 얼마나 좋냐로 평가를 하지 않잖아요. 보디빌딩에서 선수가 3대 종목을 얼마나 들 수 있느냐로 평가하지 않는 것처럼요. 애초에 분류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교를 하려면 파워리프팅은 역도랑 비교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디빌딩과 파워리프팅의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해보면 훈련 자체도 그 방향성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같은 덤벨과 바벨, 같은 머신을 사용하고 똑같은 종목의 운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보디빌딩은 근량 그 자체의 비중이 가 있는 만큼 몸을 더 크게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라면, 파워리프팅은 신체의 협응력을 최대한 길러냄으로써 3대 종목의 중량을 올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요. 3대 종목으로 고중량을 드러낸다는 것으로 보자면 보디빌딩은 그 고중량으로 하여금 더 큰 몸을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이겠고, 파워리프팅은 3대 고중량을 드러내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니까요. 그러면 몸을 만든다는 것에 중점을 두어서 보디빌딩과 파워리프팅을 비교하고 싶다면, 파워리프팅의 아치를 한껏 높인 귀신 벤치라든지 스모 데드리프트와 같은 협회에서 허용하는 규정 내에서의 파워리프팅의 본래 목적인 고중량을 드러내기 위한 테크닉적인 부분은 별개로 놓고 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리프팅식 운동을 빌딩식 운동과 비교하려면 파워리프팅의 극한의 기술적인 부분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파워리프팅의 협응성 중심 훈련 부분을 놓고 비교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를 할 때 대흉근을 발달시키기 위해 다른 부위의 개입을 최소화시키면서 가슴만을 타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등과 하체를 포함한 신체의 모든 부위를 협응시키면서 전신을 함께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하는 것처럼요. 꼭 3대 종목이 아니더라도 이런 느낌으로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이런저런 의견이 나올 수 있겠고, 분할법이나 운동법에 대한 것으로까지 연결이 되겠지만 여기서는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걸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분할법에 대한 건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목적이 다른데 왜 자꾸 파워리프팅과 보디빌딩이 비교가 되느냐? 저는 그 접근성, 두 종목이 서로 같은 부분을 공유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치자면 교집합 부분이 굉장히 크게 겹쳐 있다는 거죠. 잠깐 역도의 경우를 볼까요? 역도의 주종목인 인상과 용상을 일반 체육관에서 하기에는 공간 자체도 부족할 뿐더러 체육관이 지하에 있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드랍이 자유롭지 못한 곳이 많겠고, 범퍼 플레이트를 구비한 곳이 잘 없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리프팅짐이나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는 이상 동작 자체를 수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애초에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체육관 환경을 생각해보자면 역도를 할 수 있게끔 고려되지 않은 곳이 거의 대부분이니까요. 역도를 하고 싶다면 역도 전용 체육관이나 크로스핏 박스를 찾아가는 게 낫겠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역도는 수행 동작의 난이도 자체가 높아요. 역도 선수분들 몸 끝내주게 좋은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렇다고 일반 피트니스 센터에서 훈련을 하시던 분이 역도를 처음 접했다고 하면 역도 훈련을 충분한 중량을 가지고 바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몸이 얼마나 좋건 중량을 얼마나 잘 다루건 아마 이상적인 자세를 잡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거예요. 그 기간이 짧아질 수는 있겠지만요. 이에 반해서 파워리프팅은 어때요?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이 세 종목이잖아요. 규격이 맞지 않는 기구라든지 데드리프트의 경우에는 드랍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리프팅 짐이 아니어도 일반 체육관에서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접근성이 굉장히 좋단 말이죠. 수행 동작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보디빌딩에서도 3대 종목은 많이들 하고 계시니까요. 그 방법과 목적이 다를 뿐이지 결국
서로 공유하는 범위가 상당히 많이 겹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성장에 있어서 중량적인 부분의 중요함을 결코 빼놓을 수 없으니까요. 보디빌딩계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로니 콜먼만 봐도 알 수 있죠. 실제로 로니 콜먼도 파워리프팅 경기에 참여하기도 했으니까요. 이번에는 반대로 파워리프팅 상위 클래스 선수분들의 몸을 보면 진짜 보디빌더 뺨치게 몸이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실제로 66kg급의 정상급 파워리프터였던 찰스 오프코는 부상 문제로 파워리프팅에서는 은퇴를 했지만 이제는 피트니스 쪽으로 눈길을 돌리기도 했고요. 다음으로 83kg급의 최강자 러셀인데 여기는 아예 보디빌더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몸이 좋죠. 그러니까 최상위의 경지로 올라갈수록 그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한국의 피트니스 문화 그 자체에서 기인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려 보자면 불과 5년 전에 제가 쇠질을 처음 접했을 때만 하더라도 선택지에 파워리프팅이라는 게 아예 없었어요. 그냥 보디빌딩, 보립과 자극 그거 하나였거든요. 물론 이건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쇠질을 시작했느냐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전반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는 보디빌딩이 메인 트렌드를 이루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제가 파워리프팅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던 게 2017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이제 그때 제가 프로그램이라는 걸 처음으로 접하면서 파워빌딩이라는 단어와 함께 파워리프팅의 존재를 알게 된 거죠. 겨우 3년이 된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파워리프팅이라는 종목 자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 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파워리프팅이 아예 다른 기구를 이용해야 한다거나 수행 동작이 역도처럼 완전 달랐다면 이야기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 기존의 기구와 시설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파워리프팅이 아무리 혁신적이고 신선하고 획기적이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보디빌딩과 공유하고 있는 만큼 이미 자리를 잡은 보디빌딩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편입이 되는 느낌인 거죠.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보디빌딩은 보디빌딩 딱 그 하나만이 아니라 친미성 종목의 피트니스 전반을 아우르는 단어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피트니스 업계나 관련 종사자, 관계자분들 그리고 이미 기존의 보디빌딩에 익숙해져 있는 대중들까지도 파워리프팅을 바라보는 시선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파워리프팅 그 자체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미 익숙한 보디빌딩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평가하려고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고요. 단적으로 일반 체육관에서 리프팅식으로 벤치프레스를 하고 있으면 그거 허리 아픈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여전히 종종 계시고요. 그리고 일부긴 하지만 심지어는 트레이너분들도 이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리프팅식, 보디빌딩식으로 칼같이 나눌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냥 더 본질적으로 더 상위 개념으로서 중량을 가지고 하는 훈련,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이제 여기에서 보다 특정적인 목적을 가지게 된다면 좀 갈라져 나갈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파워리프팅과 보디빌딩을 놓고 보실 때 이게 어떻다, 저게 어떻다 판단하기 전에 각 종목의 목적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성심껏 답변해 드릴 테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